네, 9시 30분입니다.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데미경제TV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의 특급 참모,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실 수 있는, 주식 투자를 잘하실 수 있는 위치니까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 지금 오늘은요, 현대 로템이 지금 움직임이 도드라지고 있는데, 그리고 어제 공시 내용이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너무 빈칸이 많네요. 빈칸이 많은데 이게 참 뭔지 매우 궁금한데, 이 정도 빈칸이면 방산밖에 없을 것 같아서 현대로템 현주소 한번 장중 핫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 카페 들어오셔가지고요, 3분만 시간 내시면 됩니다. 64350. 네. 현대로템 봐드릴게요. 현대로템은 정말, 우리 로템 라떼는 말이야 세대들 시대의 주식입니다. 뭐냐, 그때는 이랬어요. 부채 비율, 유보율을. 그때 옛날에 우리 90년대 2000년대 초중반에는요, 부채 비율 200%대면 뭐 좋다, 유보율은 베테랑, 요 정도였어요. 요즘은 이러면 재무구조가 나쁜 거죠. 요즘은 다들 부채 비율 100% 미만이고, 유보율은 보통 2000%, 3000% 이러죠. 우리 기업들이 참 DNA가 많이 달라져요. 자본금도 5457억, 엄청 크죠. 매출에 비해서. 그런데, 그래서 참 볼편없는 네일 솔루션이라는 게 철도 차량 제작이었거든요. 이거 세계시장 점유율도 미미하고, 우리나라가 의외로 철도 차량 부분이 좀 밀립니다. 점유율도 미미하고 별거 볼품이 없는 회사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게 웬일입니까? 방산 부분이 이제 두각을 내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탱크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률이 6%까지 올라왔네요. 작년 4분기에 여기가 폴란드의 K2 전차, 요 4분기에 반영되면서 쭉 올랐죠. 그래서 지금은 방산이 매겨 살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 군비청하고 1차 계약입니다. 이게 1차 계약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알타이 전차, 이건 튀르키예 터키입니다. 터키가 의외로 군비가 의외로 무기를 많이 만드는 나라예요. 그래서 터키가 이렇게 독일로부터 뭘 좀 들여올라가는, 독일하고 터키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안 되니까 터키가 우리나라한테 사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터키의 알타이 탱크에 들어가는 변속기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사가지고 이제. 그래서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 탱크가 변속기를 독일 걸 써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방위사업청이 말 같지도 않은 너무 무리한 조건을 내세운다 하면서 막 비난이 많았는데, 터키로 변속기를 수출하면서 우리 방사청도 우리나라 거를 쓰기로, 지금 이제부터 나오는 K2 전차는 다 국내 변속기를 씁니다. 네. 다음에 차륜형 대공포 이런 건데, 핵심은 K2 전차입니다. 1차 계약했고요. 지금 2차. 자, 그래서 디펜스 솔루션 부분이 보면 수출액이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차는 수출하면요, 우리가 선적했다고 매출로 잡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검수해서 합격하면 그때 매출로 잡히니까 아마 2, 4분기에 뭐가 좀 많이 잡히겠죠. 지금 어떤 정도로 하느냐, 이제 핵심이 폴란드,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폴란드인데, 총 1000대, 어마어마한 규모죠. 총 1000대 중에서 1차로 180대 계약을 했죠. 이게 1차입니다. 이게 1차예요. 폴란드가 급하니까 우선 한국에 쓰는 것 모델로 했죠. 그 다음 나머지 820대는 K2PL, PL이 폴란드입니다. 그래서 폴란드형으로 해서 바퀴도 하나 더 있고, 바퀴도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방호 능력도 갖추고, 그래 차로 치면 썬루프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거죠. 그럼 더 비싸지겠죠. 그래서 이걸 하는데 320대는 한국에 생산하고 500대는 폴란드 현지 생산을 하자. 그래서 요게 지금 2차, 지금 협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게 또 이미 물론 현대분해들 기본 계약은 했지만,
다 돼봐야 된 거 아닙니까? 820대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 그래서 1차 계약 물량은 우리나라가, 네, 벌써 다 보내버렸어요. 네, 올해 보내야 될 거 다 보내버렸어요. 지금 5대, 7대, 네, 그래서 지금까지 총 28대를 벌써 인도를 해버렸고, 올해 보낼 거 다, 내년에 보낼 게 56대, 후내년이 96대, 지금 28대를 지금 노르웨이 이런 데서 독일 최근에 그 레오파르트 2 계약을 했는데 뭐 2027년이나 28년이나 돼야 공급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폴란드는 마음은 급한데 한국은 벌써 네, 28대를 올해 보낼 걸 지금 다 보내버렸어요.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하반기에 820년대 2차 계약 18조 규모 요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공시가 그거면 좋겠네요. 네. 이게 그거면 좋겠네요. 경영상 비밀 유지라서 이게 7월 6일까지 유보한다 그랬네요. 7월 6일까지. 유보 기간이 짧군요. 네.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게 남아 있군요. 네. 이런 전차는 우리 뭐 현대에서 나온 자동차 이런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이건 세계적으로 놀랄 일이죠. 그 다음에 지금 루마니아가 또 폴란드 옆에 있잖아요. 루마니아가 지금 미국의 에이브람스 탱크 살려고 하는데 그것도 언제 받을지 몰라서 우리나라 걸 할 가능성이 높다. 요게 지금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포인트가 된다면. 그리고 레일 솔루션 이게 기차 부분도 별도 차량 부분도 예전에 이걸 저가 수주하면서 적자를 많이 봤는데요. 이제 2021년부터는 이것도 흑자로 돌아섰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현대로템은 제가 아주 싫어하는 구닥다리 기업으로 그런데 저도 이제 투자 생각이 또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 수소 관련해서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수소 테마가 등장하면 현대로템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투자 의견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2차 계약이 중요하고 만약에 2차 계약이 된다 하면 또 주가가 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좀 2차 계약 문제가 아니냐. 네. 그때 지난번에 노르웨이 떨어졌다고 할 때가 이때거든요. 제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그 노르웨이 거는 몇 대 되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 네. 그래서 제가 펀드 매니저 같으면 오히려 이런 기회 때 사모은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식이 있으면요. 지식이 있으면 별것도 아닌데 주가가 떨어져. 이건 기회죠. 그런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 차트만 보면 한없이 불안해서 팝니다. 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고맙다 하고 싸게 사는 거고요. 엄청난 차이죠. 제가 본다면 그때도 제가 노르웨이 때 별거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 폴란드, 루마니아가 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로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그 정현님, 프로연 CEO님들 지금 대부분의 지금 개인 투자들이 2차 진지에 물려서 고생하실 건데요. 기업 내용을 뜯어보십시오. 기업 내용에 뜯어서 기업 내용이 문제가 없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그건 기회죠. 입맛을 다시셔야 됩니다. 근데 주가가 떨어지는 걸 가지고 손실만 막 계산해가면서 스스로를 막 불안하게 하시면요. 그런 분들은 주식 투자하면 거의 실패를 하십니다. 그 어떤 주식을 하시든 그런 분들은 지금 반도체 하다가도 또 물리면요. 또 그러시거든요. 뭐 삼성전자를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공부를 해서 기업 내용과 달리 주가가 떨어진다. 입맛을 다시는 우리 애청자님은요. 그래서 남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지혜와 지식, 용기가 있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남 따라 주식시장은요. 남 따라 하면 망합니다. 남들이 좋다는 거 따라서 나도 따라 사면 상투고요. 남들이 비관해서 팔 때 나도 팔면 바닥입니다. 뭐 우리 애청자님은 이미 저랑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잘 하시리라 봅니다. 네, 금선님, 하이드로리튬 착공식, 어제 7월 13일 공고를 했더라고요. 네. 그것도 의미가 큽니다.
자,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9시 한 25분을 저점으로 해서 순매도가 좀 줄어드니까 역시 지수가 돌았습니다. 역시 우리 하 대표의 예리한 데일리 분석대로 외국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나타나네요.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적어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양시장 한번 볼게요. 변화가 좀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18분 전에 비해서 코스피에 대한 순매도가 68억 줄었습니다. 그랬더니 코스피가 0.09% 상승으로 돌아섰네요. 그 다음에 등락 종목 수는요, 아까 256대 585였는데요. 지금은 411대 446. 야, 그러면 지금 155종목, 상승 종목이 155종목 증가했네요. 하락 종목은요, 139종목이네요. 139종목이 줄어들었어요. 어쨌거나 상승 종목 수가 꽤 늘어서 비슷해졌습니다. 코스닥은요, 아까보다 외국인의 순매도가 268억 줄어들었네요. 오호, 그래서 지수가 낙폭이 많이 줄었네. 0.28%까지. 역시 외국인이 순매도가 주니까 주는데, 등락 종목 수도요. 아까 299대 1198억이었는데 지금은 460대. 오호, 빨리 들어왔었어요. 1026. 자, 그러면 161종목이 증가했네요. 상승 종목 수가. 네. 자, 결국 여기서 보여주는 게 우리 하 대표 데일리 분석대로 외국인의 영향이 절대적이구나. 그래서 오늘 외국인 매매의 양상이 어떤가 봐야 되겠는데, 우리 특급 참모는 예리하게 또 6월 말 윈도우 드레싱을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펀드 매니저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윈도우 드레싱이랑 이익 난 거 빨리빨리 이익 실현 좀 해서 수익 좀 높이고, 네, 이제 마지막 날에는 좀 내 펀드의 부정이 큰 종목 좀 종가 관리를 해가지고 펀드 수익률 6월 반기말 수익률 좀 높여보려고.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윈도우 드레싱이. 그래도 오늘 그럴 가능성이 있다. 특급 참모는 그런 걸 예리하게, 그래서 오후장 후반을 한번 긍정적으로 기대하면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듣고 대응하는 투자자와 그런 흐름도 모르고 그냥 지금 다들 공포감에 들어있는 투자자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래서 우리 CEO님들은 특급 참모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남다른 길을 가실 수 있는 용기와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요. 또 특급 참모도 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스스로를 믿으시고, 여러분들 일반 개인 투자자가 아닙니다. 저를 두고 있는 여러분들은 웬만한 펀드 매니저보다 낫습니다.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코스닥 시장도 오늘 9시 한 24분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자, 외국인의 순매도가 줄어들고 있는데, 순매도가 줄어드는 각도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또 개장 전에 어떤 분석을 해드렸죠? 외국인이 5월 중순 이후로는 나흘 연속 순매도 한 날이 잘 없다. 물론 그건 뭐 과거의 일이라서
마우스가 저를 좀 불안하게 하네요. 마우스가 좀 왜 이러죠?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우스가 좀 장이 좀 들려니까 또 마우스가 이러네요. 그래서 지금은 참 지금 마우스 때문에 제가 지금 잠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9시 40분부터 다시 순매수가 주춤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수로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이 오늘 도와주십시오. 네, 나흘 연속 5월 중순 이후로 나흘 연달아 연속 순매도 한 날은 없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이 좀 도와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JM님, 네, TOP님, 유안타 8호가 오릅니다. 유안타 8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또 간단히 말해 367480인데요. 일정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마 제 특급 참모를 두고 계시니까. 근데 지금 마우스가 조금 애를 먹이네요. 저를 불안하게 합니다. 아이고, 우리 마우스가 애를 먹이는군요. 마우스가 어디 갔죠, 여러분? 네. 마우스 때문에. 마우스가 오늘 지금. 아유, 죄송합니다. 마우스가 좀 말을 안 되게 말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유안타 8호는요, 제가 알기로는 8월 중순에 거래 정지가 9월 4일입니까부터 상장이 되죠. 지금 그 과정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늘 말씀드렸지만 유안타 8은 시가총액이 한 6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자동차 부품주 중에 이 회사도 테슬라에도 공급하고 포스코 관계사가 이 회사에 그 멕시코 법인에 투자를 할 정도로 나름 조금 방비를 끼는 회사인데 시총 600억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물리신 분이 있다면 그냥 홀딩 하십시오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거래 정지가 아마 8월 중순부터 아마 돼가지고 9월 초까지 되겠죠. 이전에 제가 볼 때는 한 4,000원 정도는 갖다 놓고 거래 정지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강남에 아파트 사놨다 하는 마음으로 두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곁에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JM님, 하리와 리포에 착공공지 올렸다 내렸다 반복 사라졌다. 그건 불신이라기보다는요. 그렇게 보십시오. 착공을 하려면 허가가 필요하죠. 허가.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원래 알기로는 조금 7월 첫째 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둘째 주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인허가의 문제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규만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감 가지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그 누구도 곁에 두지만 특급 참모를 곁에 두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니까 좀 새로운 관점에 보실 수 있죠. 그렇지 않고 주식 투자를 혼자서 가만히 계신 분들은요. 주가 떨어지면 스스로 막 불안감을 맨날 하는 얘기, 주가 빠지면 뭐 악재 없냐는 얘기나 의미 없는 얘기나 하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입맛을 싹싹 다시면서 자,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참모로 두고 이렇게 주식 투자는 사업을 하신다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주식을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아까처럼 유안타 8호로 물렸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업 내용을 알고 상황을 알면 또 버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요? 주식 투자는 이렇게 우상향 수익 나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 100% 사기꾼들입니다. 저랑 공부하는 목적도 기본이 안 깨지려고 하는 거야. 안 깨지고 깨지도 좀 덜 깨지고 하다가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쭉 뻗느냐 못 뻗느냐. 이게 1년에 여러분 서너 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런 기회가. 이때 쭉 크게 뻗느냐 못 뻗느냐가 주식 투자라는 사업을 하는 거지 꾸준히 잘 되는 경우도 없고요. 뭐 마음이야 2차 전지 갈 때는 2차 전지로 먹고 또 소부장 갈 때는 소부장으로 먹고 그러고 싶죠. 네. 그게 되나요? 네. 그걸 될 수 있다 하면 100% 사기꾼이들이. 중요한 거는 뭐냐, 이렇게 저와 함께 기업 내용을 알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좀 안 깨질 수도 있고 덜 깨질 수도 있고 그렇다가 하나 걸리면 쭉 한번 크게 승부 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중요한 거는 좀 우리는 크게 깨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물론 저도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다시 외국인들이 9시 42분부터 다시 코스닥 시장은 순매도가 다시 늘어납니다. 오늘 외국인 동향. 근데 결국은 오늘은 6월 말일이다. 반기 말일이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오후장 후반에 오늘은 승부가 날 거다. 과연 윈도우 드레싱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켜보겠습니다. 비상독수리 누구를 초청할지. 네.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 애청자님들이야 제가 작년부터 수산화 리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지만 지금도 대한민국 투자자의 99.9%는요 리튬을 모릅니다. 그리고 설명을 한번 들었어. 우리 하 대표 영상을 한번 봤어. 알 것 같아. 근데 지금 싹 다 까먹으셨어요. 이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하 대표 영상을 3번을 꼼꼼히 봤더니 이제 조금 알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들을 때는 그냥 끄떡끄떡 하는데요. 돌았으면 까먹거든요. 저는 하이드로 리튬은 이미 객관적인 게 다 나왔잖아요. 이제는 지난번에 그 황화 리튬 하는데도 공급을 했다. 그러면 99.999% 하이드로 리튬 가면 돼 있죠. 여러분들이 요즘은 홈페이지가 잘 돼 있어서 네. 여기 순도 99.999% 제품을 출시를 했다. 다 나왔잖아요. 이게 황화 리튬 전고체 전지 배터리 만드는 회사로 공급이 됐다. 물론 아직 양은 많지 않겠죠. 기껏해야 제가 볼 때 한 달에 많아봐야 한 4톤 될까요? 그 정도 되겠지만, 네. 그래서 이런 게 객관적으로 나와 있지만 투자자들은 뭡니까? 주가가 디립다 올라가서 돼야 그때 비로소 믿습니다. 제가 비교 많이 해드리지만 과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요. 사람들은 그래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안 믿습니다. 초기에는 맨날 사기라 그러고 맨날 분식이라 그러고 안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깡통도 나고 반토막 나고 난리가 납니다. 이 과정에서. 근데 이렇게 주가 올라갔죠.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가 어떻고 저떻고 LNF도 마찬가지예요. LNF도 초기에는 이러쿵저러쿵 이때 반토막도 나고 난리가 나고 그랬거든요. 안 믿다가 이렇게 되면 지금이야 LNF가 최고의 기술력이니 무슨 최고의 기술력이 있는지 누가 합니까? 근데 주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환호를 하거든요. 그때 따라가면 이제 상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비관하고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고 할 때 그때 내가 남다른 해안과 용기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이렇게 하면 큰 수익이 나는 거고요. 남 따라 실컷 오르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국면에서 주식을 사가지고 한 20만 원대에서 주식 사가지고 5% 10% 먹으려고 애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은 변화가 없다. 물론 저도 계속 추적합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경계라는 게 주식과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주식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은 유지를 하나 계속 본질적으로 보다가 아니다 싶을 때는 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봐서 아니다 싶으면 완전히 돌아서는데 항상 주식과 결혼하는 걸 제가 사실 굉장히 스스로를 자제하면서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더라. 엔켄 중앙디램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앞으로 2차전지 장세가 다시 온다면요. 아마 이런 주식들이 선도를 할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그동안 봤듯이, 최근 한 달여는 이쪽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2차전지를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도 제가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애청자님, 오래된 애청자님 아시지만, 사실 2021년에 볼그리드 의뢰이, 성장성 제가 쭉 얘기하면서 그때 계속 강조 인텍 플러스하고 프로텍을 강조를 많이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는 별로 볼그리드 의뢰가 부과 안 되더니 이번에 엔비디아 때문에 부각이 됐는데요. 반도체 관련해 제 리포트 쭉 있거든요. 여러분 다 이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또 이 흐름도 HBM 흐름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고성장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이쪽 반도체 얘기도 많이 해드릴 겁니다. 해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려 주식 투자는 유연해야 됩니다. 합리적이고 성장성 있는 흐름이 보인다면 그게 또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집으로 주식하면 안 된다. 비중 조절을 하면서 유연하게 늘 하려고 애쓰시고요. 저도 주식과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늘 스스로를 경계하고 객관적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요. 개장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의 지금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면 오늘 아침 장세도 확인되는데 외국인 영향력이 좀 줄어들려면 연기금이라 좀 사줘야 되는데 연기금 오늘 순매도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볼 때는 연기금도 크게 기대할 수 없어서 외국인 손에 달렸다. 외국인이 근데 나흘 연속 순매도 한 경우는 5월 중순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순매도를 한번 기대는 해보자. 그리고 오늘은 6월 반기 말이기 때문에 반기 말 윈도우 드레싱을 가능성이 있어서 투신이나 외국인도 그렇고요. 투신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저마다 그 각자의 주력 종목을 종가를 관리하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게 장 막판에 현실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오후장을 한번 변화를 그 관점에서 지켜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JM님, 쓰레엠 김구라 김은구가 제가 알기로는 전웅 박사는 그 돈 들이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그럽니다. 아마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짠돌이라고 제가 후문으로 들었는데요. 가수 부르고 그런데 돈 쓸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들은 후문으로는요. 자, 그렇게 정리가 되셨죠? 그 속에서 오늘 현대로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윈도우 드레싱이 잘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네, 제가 오늘 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애청자님이 얼마나 지금 뛰어난 위치에 계신지 주식 투자라는 사업을 하시는 CEO님으로서 특급 참모를 곁에 두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 어떤 펀드 매니저보다 내가 낫다. 스스로를 믿으시고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믿는 신념대로 행동하십시오. 신념대로 행동하시면 반드시 그 결과가 좋을 겁니다. 우리는 차트나 보고 촐랑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다. 기업의 본질을 믿고 신념대로 행동한다. 물론 우리도 하다가 보면 물리고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덜 깨지고 잘 지키다가 손실을 최소화하다가 앞으로 타이밍이 오면 쭉 뻗는다. 그리고 내가 좀 유연성을 가지자. 고집대로 하지 마시고 좀 흐름을 받아들이고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하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혜인님께서 네, 장기 계약을 하리가 아니라 장기 계약을 리플로 할 수가 없죠. 리플이 생산량이 네, 3,600톤밖에 안 되는데 3,600톤으로 무슨 장기 계약을 합니까? 네, 그 리플을 잊으십시오. 그런 하수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믿지 마시고요. 제 카페 리포트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월 마지막 날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7월의 하반기 첫날 여러분을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CEO님을 모시는 특급 참모 하태민이었습니다. 7월의 첫 거래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